예, 이번에는 사우디하고 중동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대선 문제가 중동 아랍 국가들에게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미국의 대선이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중동 국가들의 입장도 많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중동 아랍 국가들 미국 대선 상황 보면서 눈치 보기 바쁘죠. 예, 지금은 이제 약간 홀딩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러니까 6월달 전까지만 해도 블링컨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이국가 해법 관철시키려고 막 이스라엘 옥죄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토론 기점으로 이제는 이제 대선 시즌이냐 관망 모드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동 국가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이든은 친이란 질서 재편 정책이고 트럼프는 수니파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중동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과 극이니까 어디 쪽에다가 밸런싱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중립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가들은. 그 눈치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랍 연맹이에요. 이 아랍 연맹 사무총장이 헤즈볼라에 대해서 테러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번복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눈치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랍 연맹은 이제 수니파 국가들, 온건 수니파 국가들의 그 모임인데 2016년에 이미 헤즈볼라를 테러 지정 세력으로 찍어놨어요. 근데 최근에 그 연맹의 사무총장 호셈 자키가 이제 레바논 의회 방문해서 이제 헤즈볼라계 의원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는 너네들을 테러 단체로 보지 않는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주말에. 진짜로 그렇게 문제 나오니까 이제 주워 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현재 지금 이스라엘 헤즈볼라 그 긴장 완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다 하면서 AL의 공식 입장은 테러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근데 그러면서 양쪽에 다 발 거치는 거예요. 친이란 세력하고 친사우디 혹은 이스라엘 세력이 양쪽에 발을 다 거치고 있는 약간 양비론적인 행보를 보고 있어요. 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니까 대선이. 미국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토론은 엊그저께 했는데 이 사우디가 좀 이상해요. 지금 사우디는 그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바꿨다 그래요. 그렇죠. 사우디도 겉으로는요 친이란 행보를 해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국교 정상화 하겠다고 이렇게 막 서로 외교단도 파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우디하고 이란이 두 경쟁세 견원지간인데, 그리고 분쟁 중인 예멘하고도 국교 정상회 한다고 그러고 후티반군하고도 정상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왜? 바이든이 친이란 중심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면 아래서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우디가 막 팔레스타인 편들면서 이스라엘 학살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물밑에서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우디는 2023년, 24년 그 교과서가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거기서 이제 반유대주의 기술을 삭제한 걸로 드러났어요. 이게 뭐냐면 임팩트 SA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교과서를 연구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우디 교과서에서 시온주의는 인종차별주의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기술을 해왔어요. 유럽의 극좌파들의 주장이거든요. 시온주의는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인종차별주의 정책이야. 시온주의 그렇게 기술했거든요. 근데 시온주의는 국가 이스라엘 존재 이유를 하는데 이 기술 방식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항상 주장하는 것,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이 도둑놈이다 하면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인정 안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사우디 교과서였는데 이스라엘 부정하는 거죠. 영토 조항을. 근데 최고에는 그걸 바꿨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유대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호. 사우디가. 이걸 왜 그러냐면은 중동 아랍 국가들은 기존에 한 60년 동안 반유대주의 그 프로파간다에 세뇌가 됐어요. 근데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고 수니파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랑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은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선동을 이제 하나씩 해독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 친구야. 반유대를 그 틀린 얘기하는 걸 뭘로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가 바뀌면 미래 세대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제 관계 정상을 위한 장기 포석을 하고 겉으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니까 눈치 보면서 이제 이란하고도 손 잡는 척, 뭐 팔레스타인하고도 편드는 척하고 그게 이제 이번 대선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양비론적 행보가 왜 그러냐? 앞서도 얘기했듯이 공화당의 중동 정책과 바이든의 중동 정책은 하늘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뭐 사우디도 지도자가 지금 젊어서 이렇게 지금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좀 약간 늙은 새는 옛날에 그 사우디의 그 총치방 보면 오일 패권 가지고 막 미국하고 딜하는데 그게 이제 그 공식이 깨졌어요. 왜? 미국에서 시엘가스가 나오거든요. 더 이상 미국이 중동에 의지를 안 해요. 원유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갑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MBS가 야 이러면 우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산업화로 나와서 뉴욕시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장이 다 젊은 지도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죠. 그게 이제 셰일가스가 2008년 10년에 나왔어요. 트럼프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중동 사우디는 그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채산성이 떨어져요. 근데 트럼프가 홍군형을 냈죠. 45달러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얘는 국가 파산이거든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네옴시티하고 이런 산업화로 나가고 뭐 이미지 세탁 공격 시작하죠. 뭐 토트넘이 아니라 맨시티나 축구 구단에다가 막 와이버워칭하고 이런 이미지 개선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고 여성들한테 운전면허 주고 운전해라 이제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바이든이 친이라는 관계가 약간 홀드됐고 트럼프가 오면 이게 바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면은 중동은 조금 숨통이 트인다. 자유시장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미국 대선의 어떤 방향도 이제 읽을 수가 있겠네요. 간접적으로 보이는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심각해요. 알겠습니다.